이번 귀순 사건으로 JSA 공동 경비구역을 지키는 병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JSA 병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고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시죠? 물어봤습니다. 소대 선발 같은 경우요. 이제 180 이상을 다 뽑았고 그 양친이 다 계셔야 되고 대학 재학 이상 학력은 양한 시력 1.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인원을 추려서 그 중에서 이제 운동, 이제 어떤 운동을 얼마큼 했느냐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또 일부 탈락하고 전과자라든지 문신이 있다든지 뭐 그다음에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신체 등급 징병검사에서 1등급 이상 그 인원 중에서 뽑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또 신원조회를 그다음에 또 자체 훈련을 또 시작하는데요. 이제 자체 훈련에서 나고 되면 또 이제 일반 부대로 다시 가고요. 굉장히 까다롭군요. JSA 공동경비구역 요원을 뽑는 데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친이 다 있어야 된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기준이 적용됩니까? 현재 북한군에서도 이제 탈북자가 생기지만 네. 우리 군에서도 이제 월북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부모가 있고 그다음에 그 형제가 많고 그러면 네. 이렇게 월북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하. 양친이 다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네. 어떻게 그럼 체력 훈련을 심하게 하느냐면은 네. 우리는 권총만 가지고 맨몸으로 이제 북한군을 상대해야 되는데 네. 북한군은 그 AK 소총이나 중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사격수도 뛰어나야 되고 네. 체력적으로도 강하지 않으면은 네. 북한군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JSA 요원들이 체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월한, 월등한 병사들로 구성이 되나요? 거의 특수부대 훈련을 다 받고요. 특전사 급의 어떤 그런 체력 훈련과 신체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그 3주 전에 이제 저기 갔을 때 저를 안내하던 그 병사 상병이었는데, 네. 자네는 그 사격 그 권총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네. 사격 나 쏴보니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봤냐고 하니까 정말 자주 쏜답니다. 네. 사격 훈련을 아주 많이 하는데 자기는 평균 20발 쏘면 그 25m 타겟에서 17발 정도 만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답니다. 아하. 아마 권총 사격 해보신 분들은 25m에서 17발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네. 눈은 왜 줘야 되냐? 선글라스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눈 나쁘면 선글라스 끼면 앞이 안 보일 수가 있죠. 네. 그런 문제들. 그리고 왜 또 그 학력이 또 줘야 되냐? 네.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네.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응대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인성, 어떤 그 실력, 지적인 능력, 모든 실적. 것이 최상위. 그리고 또 선택해서 옵니다, 자신이. 아하.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자, JSA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나야 되고 선택받아야 하고 훈련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훈련 강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도 물어봤습니다. 많이 강하죠. 예. 이제 자체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교대 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접해보지 못한 무기들이 많으니까 그 무기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체력 훈련을 많이 합니다. 훈련 수준이 미국 레인저 애들이 와서 레인저 테스트를 보면 여기 있는 인원은 80%는 패스할 거다라는 정도로 많이 해요. 네, 미국 레인저 애들이 와서 레인저에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레인저 부대 하면은 우리 뉴스탑10 팀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했던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북한에 만약에 상륙할 경우에 참수부대가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엄청난 부대가 레인저 부대 아닙니까? 근데 레인저들 훈련을 80%를 통과할 정도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화 G.I. 제인이라는 영화 보면 네네. 그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많은 탈락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도로 힘든 게 레인저 훈련인데 그걸 이 JSA 정도 병사들 정도 되면 실제 레인저 부대원들이 와서 자기네도 훈련을 시키면서 야 너희들 정도 되면 80%는 통과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니까 겨우 80% 이런 게 아니고 네. 정말 대단한 것이다. 또 직업군인들이 아니잖아요. 네. 21개월 단기 복무하는 병사들인데 그 정도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조건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JSA와 바로 코앞에서 눈을 마주보고 있는 북한의 공동경비구역 병사들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북한도 최전 방향의 휴전선 근처에는 20개 대대, 그러니까 민경 대대가 20개 있습니다. 그 자신이 전부 다 대부분 다 평양 출신이고 네. 또 평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상당히 그 당이라든가 군이든가 내각에서 이 고위직에 있는 그런 자식들이 주로 이제 뽑혀오는데 다른 그 병사들은 뭐 10년을 꽉 채워서 네. 군대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한 2, 3년만 열심히 근무하면은 대학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그 강건 군사종합학교라든가 이런 상한학교를 발탁돼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분이 좋고 혜택이 많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는 JSA 요원들, 이 남북한 병사들이 바로 코앞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없을까 물어봤는데요.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북한 쪽 병사들도 저희처럼 이제 훈련을 많이 받고 이제 그 사상적으로 특출한 사람만 뽑아오잖아요. 네, 그렇지만 걔들도 남쪽 사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남쪽이 잘 살고 우리가 그 윤택하게 산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걔들이랑 대화를 하진 않지만 이제 걔들이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 쪽 언론을 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랑 거의 동시간대에 알고선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그 정전협정에 따라서 저희는 대응을 못하게 돼 있죠. 네. 공식적으로는 대응을 못하지만 영화에 보면 보이지 않게 살짝 대화도 나누고 하던데. 조금 말이죠. 우리 저 병사가 네. 좀 잘 몰라서 그런데 아, 그래요? JSA 근무자인데요. 한 가지는 이제 네네. 잘 모르는 겁니다. 네. 그 북한군 병사들이 우리 국내 상황을 아는 것은 네. 딱 그것만 가르쳐 준 것이지. 아, 그것만 가르쳐 준 우리 것이다. 국내 사상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그 북한군 병사가 우리 병사를 마주칠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아. 너희들 막 세월호 물에 빠지지 않았냐, 너희들 나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그 소화제거리를 이제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 국내 정세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 아까 그 현장에서의 대응은 네.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 아까 신인균 대표님이나 다들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이 귀순한 이 병사를 향해서 총격을 한 것, 특히 AK 소총 탄환이 그 몸에서 발견됐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의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송영무 장관 역시 국회에 와서 북측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법적인 조치까지 그렇죠.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사실 어떤 우리- 대응을 할지 네. 우리 정부가 그 부분도 굉장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기를 소지하고 실제 발표했고 이런 정전협정 위반을 계속 저지르는 북한에 대해서 좀 빨리 잘못을 지적하고 따져야 될 때가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네. 현재 문제는 북한이 전전협정을 스스로 파기했다라면서 혼자서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현재 정전협정을 북한이 무시하고 있는 상태고 네. 또 하나는 현재 남북한 간에 항해 루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슨 뭐 회담이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북한에 항해할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너희들 왜 그랬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전협정 우리는 준수하고 있지만 북한은 예전부터 아예 무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군요. 귀순 병사의 상태가 현재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장이 많이 파열됐어요. 내장 어느 내장이 좀 되게 많이 내장에 다발성으로 7곳 이상 파열됐어요. 그럼 총알이 내장만. 꽃 이상 맞은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한 대여섯 발은 넘어요. 총알은 다 지금 제거된 상태인가요? 아니요, 아직 몇 개 남아 있어요. 되게 안 좋아요. 인공생명 유지장치로 다시 유지되고 있는 거. 약을 지금 어마어마한 양을 쓰고 있거든요. 약물을. 어떤 감염도 막아야 되고 지금 또 그 말씀드릴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자, 심정수 차장. 네. 지금 조금 전에 아까 몸에서 총알은 거의 다 제거한 것으로 오후에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AK 소총 총알 5발 나왔다고 그랬죠? 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북한군 병사 아까 40여 발 정도가 쏴졌다고 했잖아요. 몸에 박힌 것이 최소한 6 내지 7발이라고 합니다. 팔, 다리뿐만 아니라 폐와 복부까지 그 관통상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국종 교수가 우리나라의 총상 최고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위독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미 그
3시 반에 우리 군에서 발견을 해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가 이미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네. 이렇게 다발성 총상인 경우에는 1시간 정도가 골든타임인데 그걸 지나서 왔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열흘 정도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좀 최선을 다해서 이 자유를 찾아온 북한 병사를 좀 어떻게 좀 생명이라도 구해줬으면 꼭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사고가 터지고요.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84년도에 소련 기자가 이 망명을 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진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총격전이 벌어졌던 게 2007년 9월에도 한 번이 있었는데 어제 알리지 않고 있다가 어제서야 그게 드러났다고요. 국방부가 참 희한합니다. 7년 만에 2007년도 9월에 JSA를 통해서 귀순했던 북한군 병사가 있다는 사실을 7년 만인 어제 슬쩍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07년 10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당시 노무현 정부였는데요. 당시 통일부에서 일했던 관리에 따르면 당시 어떤 햇볕 정책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 쪽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북한군이 귀순한 사실을 군이 의도적으로 좀 은폐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4년뿐만 아니라 2007년 이번에 3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북한군 병사 이 사진 한 장, 동아일보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지금 호송되는 모습, 급하게 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일단은 뭐 이 병사에 대한 신병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뭐 이런 건 일체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아직은 국방부에서 이 병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고 어디에 살고 고향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동아일보에 있는 사회부 전영환 기자가 이분의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명남으로 돼 있군요. 네, 수액이 보통 꽂혀 있거든요. 네. 병실에는 수액이 꽂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년월일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데 나이만 18세로 이렇게 나와 있고 18살로 확인이 됐군요. 네, 18살로 나와 있고 이름은 그냥 무명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름이 무명남이 아니라 이름이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 나이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18살에 지금 북한군 병사로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정도의 지금 위치입니까? 북한군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군복 자체가 네. 인민군 하급 병사라 그랬거든요. 네. 이제 하전사면은 이제 하급 병사와 상급 병사가 있는데 네. 하전사인데 그 중에 더 낮은 계급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2등병, 1등병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이제 17세에 군대를 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한 1년 정도 근무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언론에서 20대라 그러길래 20대가 말이 안 되고 20대가 되면은 벌써 상급 병사까지 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언론이 좀 보도가 오버가 됐다는 저는 생각을 벌써 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사건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분이 있죠. 이국종 교수입니다. 중증 외상 치료 전문인데 한마디로 총상의 전문가입니다.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골든타임, 그리고 낭만 닥터 김사부의 실제 모델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중증 외상 치료라는 분야가 모든 의사들이 다 기피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분야라면서요. 네, 요즘은 외과 자체가 의사들에게 그렇게 주목을 받고 그 희망 부서가 아닙니다. 희망과가 아니고 대부분 기피과인데요. 이국종 교수는 현재 아주대병원의 중증외상 특성화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중증 외상 치료의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고요. 낭만닥터 김사부 혹은 병원선 이런 드라마들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대중에게 알려진 건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석해군 선장을 치료하면서 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가수 권리세 씨를 직접 집도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당시에 안타깝게도 과다출혈로 권리세 씨는 이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었었죠. 네. 그리고 어제도요, 이국종 교수가 이 다친 병사가 호송돼서 병원에 도착하면 직접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침대를 끌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노출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의사가 뭐 미리 대기하고 있었겠지만 그 너무 다급한 나머지 직접 가서 다른 의료진과 함께 이 병사를 끌고 왔습니다. 직접 침대를 끌고 왔는데 이국종 교수는 사실
굉장히 바쁩니다. 1년에 그 헬기만 200번 이상 탈 정도로 굉장히 바쁘고 그 외상 중증 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1년에 4번 정도밖에 집에 못 갈 정도로 굉장히 아하.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북한군 병사를 치료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네. 뭐 중증 외상 아주 쉽게 표현해서 대한민국에 총알을 꺼내서 살릴 수 있는 분은 저분 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총알을 꺼내서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저렇게 제한적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도 저런 그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 그 어떤 그 중증 외상 관련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또 의학계에서 반대를 또 하네요. 아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과연 이 국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 또 이 이국종 교수가 만약에 지금 뭐 건강하게 오래 또 이렇게 일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네. 이제 이분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네. 확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을 또 이런 우리 안보 상황 때문에라도 네. 이러한 부분을 빨리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국종 교수의 독특한 모습이 왔습니다. 지금 거수격리하는 모습인데 군 관계자가 이제 떠나고 오고 가면서 이국종 교수에게 거수격리를 했더니 거수격리로 딱 받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명예해군입니다. 명예해군이요. 그리고 또 해군과 또 인연이 깊다면서요. 해군에서 그 복무를 했고요. 실제 군 복무는 해군병으로 했는데 네. 올해 4월에 해군 소령으로 그 석해균 선장의 목숨을 구한 다음에 이제 해군 대위로 진급을 명예 해군이자 아하. 대위로 진급을 해줬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올해 4월에는 소령으로까지 진급을 해주는데요. 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참 겸손한 말을 했는데 병으로 공부했는데 이렇게까지 소령으로 진급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딱 거수경례를 하는 그런 모습. 그랬군요. 자, 수술복을 입은 채로 이 거수경례로 군 관계자에게 인사를 받아주는 이국종 교수의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희가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4위, 5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처음으로 이제 북한군과 상대해야 되는데 네. 북한군은 그 AK 소총이나 중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사격수도 뛰어나야 되고 네. 체력적으로도 강하지 않으면은 네. 북한군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JSA 요원들이 체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월한, 월등한 병사들로 구성이 되나요? 거의 특수부대 훈련을 다 받고요. 특전사 급의 어떤 그런 체력 훈련과 신체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그 3주 전에 이제 저기 갔을 때 저를 안내하던 그 병사 상병이었는데 네. 자네는 그 사격 그 권총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네. 사격 나 쏴보니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봤냐고 하니까 정말 자주 쏜답니다. 네. 사격 훈련을 아주 많이 하는데 자기는 평균 20발 쏘면 그 인원 중에서 뽑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또 신원조회를 그다음에 또 자체 훈련을 또 시작하는데요. 이제 자체 훈련에서 나고 되면 또 이제 일반 부대로 다시 가고요. 굉장히 까다롭군요. JSA 공동경비구역 요원을 뽑는 데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친이 다 있어야 된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기준이 적용됩니까? 현재 북한군에서도 이제 탈북자가 생기지만 네. 우리 군에서도 이제 월북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부모가 있고 그다음에 그 형제가 많고 그러면 네. 이렇게 월북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하. 양친이 다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그럼 체력 훈련을 심하게 하느냐면은 네. 우리는 권총만 가지고 맨몸 근데 그 훈련 강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도 물어봤습니다. 많이 강하죠. 예. 이제 자체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부대 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접해보지 못한 무기들이 많으니까 그 무기 훈련을 하고 체력 훈련을 많이 합니다. 훈련 수준이 미군 레인저 애들이 와서 레인저 테스트를 보면 여기 있는 인원은 80%는 패스할 거다라는 정도로 많이 해요. 네, 미국 레인저 애들이 와서 레인저에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레인저 부대 하면은 우리 뉴스탑10 팀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했던, 그러니까 주한 미군이 북한에 만약에 상륙할 경우에 참수 부대가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엄청난 부대가 레인저 부대 아닙니까? 근데
이번 귀순 사건으로 JSA 공동 경비구역을 지키는 병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JSA 병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고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시죠? 물어봤습니다. 소대 선발 같은 경우요. 이제 180 이상을 다 뽑았고 그 양친이 다 계셔야 되고 대학 재학 이상 학력은 양한 시력 1.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인원을 추려서 그 중에서 이제 운동, 이제 어떤 운동을 얼마큼 했느냐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또 일부 탈락하고 전과자라든지 문신이 있다든지 뭐 그다음에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신체 등급 징병검사에서 1등급 25m 타겟에서 17발 정도 만든다. 아하. 근데 대부분 다 그렇답니다. 아하. 아마 권총 사격 해보신 분들은 25m에서 17발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네. 눈은 왜 줘야 되냐? 선글라스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눈 나쁘면 선글라스 끼고 앞이 안 보일 수가 있죠. 네. 그런 문제들. 그리고 왜 또 그 학력이 또 줘야 되냐? 네.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네.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응대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인성, 어떤 그 실력, 지적인 능력, 모든 실적. 것이 최상위. 그리고 또 선택에서 옵니다, 자신이. 아하.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자, JSA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나야 되고 선택받아야 하고 훈련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